방금 보셨던 영상은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제가 36시간 단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단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참고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 4년 동안 직접 해보니까 단식은 무조건 굶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 총명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살 빠지는 건 그냥 덤이다, 그냥 보너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단식을 하는 목적은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살을 빼려고 할 수도 있고, 혈당을 낮추거나 인슐린 민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염증 같은 치료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다 달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원리는 하나, 바로 세포들의 건강이에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김호남이라는 사람은 장소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죠. 강의장에 가면 강사고, 집에 오면 남편이지 아빠고, 또 부모님 집에 가면 천상모 아들이죠. 그러니까 내 역할은 장소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결국 핵심은 하나로 귀결돼요. 뭐예요? 사람이 좀 멀쩡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 달라도 결국 그 세포들이 멀쩡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단식을 처음 할 때는 사실 좀 겁이 났어요. 좀 무섭더라고. 막 억지로 막 참아야 되고 막 예민해지고, 그 와중에 막 육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돼. 이게 될까?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지금부터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단식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그리고 4년 동안 제가 직접 느끼면서 그 느낀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에 앞서 이런 분들은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평소에도 체중이 좀 적게 나가시거나 식이장애가 있거나 어떤 당뇨 관련 약을 복용하고 계시면 안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또 여성분들 중에 임신 중이신 분들, 아니면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모유수유 중이신 여성분들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창 시즌인 운동선수, 그리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장기에 있는 분이라면 안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냥 하는 걸 쭉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저 포함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건 16대 8 아니면 18대 6 시간 제한 섭식으로 하되 하루 2끼를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시간 제한 섭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그 단식이 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선 사실 좀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이상 하는 거를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고, 24시간 미만 하는 거를 시간 제한 섭식이라고 우리끼리 정의를 한번 할게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10시간 섭식, 14시간 공복에 하루 3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시간 섭식, 16시간 공복에 하루 3끼,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선수였으니까. 절대적인 칼로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법이 다를 거고, 그 방법을 지금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이왕 하는 거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좋으니까 정말 그 몇 가지 철칙을 지키시면 정말 효과가 좋을 겁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효과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완전 공복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2끼 먹자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음식을 먹지 않는 16시간 혹은 18시간은 칼로리가 있는 음식은 아예 먹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자, 정말 다행인 거는 커피나 녹차 같은 차는 공복을 깨진 않아요. 다만 위에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은 괜찮겠지 하고 이제 설탕이랑 시럽 이거 안 돼요. 자, 우유 넣으면 공복이 깨지게 됩니다. 아니야, 그 별로 되지도 않은 칼로리 좀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어떤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라 식욕 교란이 와요. 그러니까 작은 칼로리라도, 특히 당은 더 많은 당을 강력하게 부르기 때문에 칼로리와 별개로 아예 먹지 않는 게 오히려 그 공복을 유지하는 게 에너지 소비가 덜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평소에 커피를 즐기시는 분은 커피 안 먹으면서 공복을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식 자체가 우리 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 레벨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평소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드시면서 해라. 안 하면 정말 너무 힘들 거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공복에 올리브유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자주 먹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공복을 깨는 게 맞지만, 내가 평소에 건강한 식단을 하고 대사 유연성이 좋아서 지방 대사를 잘 쓰고 있다고 한다면 소량은 드셔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관점에서. 하지만 내가 평소 식단이 좋지 않아, 근데 아침에 살 뺀다고 올리브유를 먹는 건 오히려 살이 더 찌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평소에도 클린하게 식단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안정감 있게 공복을 유지하면서 지방 대사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 제한 섭식 말고 마음 먹고 정말 36시간 이상 단식을 할 때는 저는 올리브 오일도 안 먹어요. 자, 두 번째는요, 먹을 때 충분히 잘 먹자. 우리가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대신 그러니까 먹을 때는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좋은 걸로. 특히 어떤 그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그 포만감이 잘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단식을 하는 이유가 체지방 분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탄수화물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단백질 지방 중심으로 드시는 게 지방 대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끼 중에 한 끼는 어떤 샐러드, 계란, 아보카도 이렇게 아니면 다른 것도 괜찮고 탄수화물 아예 없이 먹고 한 끼는 정말 푸짐하게 어떤 고기나 생선, 두부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육, 감바스, 술찜, 와인 삼겹살 이런 거 자주 먹습니다. 굳이 쌀밥을 먹는다고 한다면 반 공기에서 한 공기 정도?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지방 분해를 하려고 공복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태우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리고 그 인슐린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종류와 양을 조절해 주시면 지방 분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특히 그 시간 제한 섭식하는 기간에는 그 정제 탄수화물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내가 평소에 밥을 두 끼나 세 끼 먹었다? 그럼 한 공기나 반 공기로 줄이시면 공복이 주는 효과를 더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몸을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비중도 좀 늘려주시고 밥 먹는 횟수도 늘려줘야겠죠? 왜냐하면 인슐린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어떤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이 곧 근육을 키우는 거니까 근성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팅 윈도우를 더 길게 가져가시고 탄수화물 비중도 늘리시면 된다. 그러면 근성장에 도움을 줄 겁니다. 단 너무 늦게 드시면 그 숙면에 방해되니까 그 점은 꼭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듣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사 다니는 분들은 주로 점심을 구내 식당에서 먹거나 사 먹거나 하시는데 그 어떤 음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점심 문화 특성상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가 많습니다. 아니 기껏 우리가 16시간, 18시간 공복을 했는데 갑자기 탄수화물 확 들어와 버리면 혈당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컨디션 관리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떡해요?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팀이 순댓국밥을 먹으러 갔다라고 한다면 밥 푹 말아가지고 그 밥이랑 국물이랑 깍두기랑 한 번에 입안에 쑥 쑤셔넣는 이거 하지 마시고 순댓국밥에 들어있는 건더기 그 순대, 내장, 머릿고기 같은 거 먼저 드시고 나중에 이제 밥 넣어서 드시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아니야, 야, 순댓국밥은 밥이랑 깍두기랑 한 번에 먹는 게 너 그 맛에 먹는 거지. 그걸 먹지 말라니. 알죠, 저도. 순댓국밥 좋아하니까. 맞아요, 먹을 땐 좋아요. 근데 먹고 나서 정확히 30분 뒤에 그 뒤로 한 2시간, 3시간은 정말 집중도가 확 떨어질 겁니다. 너무 떨어져. 야, 이게 뭔 효과가 있겠어 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단백질이나 어떤 그 지방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자. 그리고 만약에 점심에 탄수화물을 먹었으면 저녁에는 좀 패스하고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도 올해부터 그 협회나 연맹 출근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권이 없어. 저한테 그냥 야 먹으러 가자 하면 먹으러 가는 거지. 제가 가서 그렇게 몇 번 먹어보니까 제 경험상 정말 제일 좋은 거는 도시락을 싸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쉽지 않은 게 다른 직원 다 먹으러 가는데 나만 도시락 싸면 좀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그죠? 근데 저는 도시락 싸갑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 눈치 좀 보여도 제 몸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 컨디션이 좋아야 협회나 연맹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매일 싸갑니다. 이거는 그냥 만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얻으려면 뭘 하나 포기해야 돼요. 갑자기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 나왔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참에 마음 먹고 건강한 그 시간 제한 섭식을 통해서 내 몸을 한번 회복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럼 적어도 3주만큼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라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 밥 같이 안 먹었다고 눈치 주고 일 더 시키는 사람이 정말 그 만약에 있다면 그게 만약에 내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은 그 정도예요. 그 사람이랑 시간 안 보내는 게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야. 그죠? 자, 세 번째는 수분과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공복 시간을 이제 길게 가져가시면 여러분 몸에서 물을 엄청 원할 거예요. 특히 12시간이 지나면 더 그럴 거예요.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이거는 과학적인 설명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혈당이 낮아지고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면서 글리코겐을 자연스럽게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글리코겐 1g당 약 3g의 물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글리코겐이 풀리면서 물도 같이 풀리겠죠? 이때 풀린 물이 어디로 가요? 맞아요. 세포 외액으로 가요. 자, 여러분들의 눈빛이 지금 보여요. 세포 외액.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몸의 체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그러니까 세포 내액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세포 안에 있는 물이다. 세포 안에는 뭐 있어요? 뭐 핵도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리소좀도 있고, 그 여러 소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세포 내액에 물에 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그리고 그 ATP 만들 때, 단백질 합성시킬 때, 그리고 또 노폐물 처리할 때 이 물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포 외액은 뭐예요? 이제 쉽죠? 세포 밖에 있는 물이다. 혈장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혈장도 세포 외액의 일부다. 그럼 이 친구들은 뭐라냐? 세포들에게 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호르몬 같은 걸 배달하는 그 도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도로 역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포 내액은 공장이 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세포 외액은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연료 배달을 하는 도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공장이 돌아가면 뭐 어때요? 쓰레기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노폐물을 수거해가는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공복 길어지면 글리코겐 분해돼서 수분도 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분이 어디로 가요? 맞아요. 세포 외액으로 가요. 그럼 세포 외액에 평소보다 물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 몸은 항상성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 세포 외액에 물이 갑자기 늘어나는 걸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자, 그걸 누가 해요? 맞아요, 우리 신장이 하더라. 그래서 그 늘어난 물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공복을 길게 가져가면 화장실 많이 가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죠? 근데 소변으로 뭐가 같이 빠져나가요? 맞아요.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변이 나갈 때 수분과 전해질 비율이 맞지가 않아. 상대적으로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신장은 항상 그 전해질을 다 같이 버리지 않고 특히 그 나트륨 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 외액에 수분은 빠져나갔는데 나트륨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세포 외액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는 걸 압이 올라갔다 그래서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자, 갑자기 새로운 용어가 나왔지만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타이어 바람에 바람을 넣잖아요. 타이어 크기가 10이야. 그럼 여기에 10의 바람을 넣는다고 해볼게요. 아니 10이니까 10을 넣어야지. 근데 오래 달리다 보니까 타이어가 크기가 8로 줄었어. 근데 나는 넣던 버릇이 있으니까 10은 좀 그렇고 9를 넣었어요. 그럼 타이어 안에 압이 어떻게 돼요? 세지겠죠, 그죠? 아니 실제 타이어가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비율을 들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타이어 오래 탄다고 당연히 줄지 않아요. 타이어가 왜 줄어들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가 압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야. 압이 너무 세요. 타이어 터지게 생겼어요. 더 크게 눌려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겠죠? 그게 뭐다? 목마릅니다. 왜? 세포 외액에 전해질 대비 수분이 없으니까 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공복이 길어지면 갈증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먹겠죠? 근데 어때요? 뭔가 허전해요. 허기감도 들고, 그 첫 번째 영상 간헐적 단식 보시고 나 30시간 공복했는데 뭔가 기운이 없고 하셨던 분, 아마도, 그 전해질 불균형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 많았거든요. 이 수분과 그 전해질 균형이 안 맞는 거야, 몸에. 이거 왜 그래요? 아까 수분 빠져나갈 때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적게 빠져나간 거지, 절대적인 나트륨 양도 함께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공복을 길게 가져갈 때 소금 먹으면 공복을 유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해보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거지만 그 공복 길게 가져갈 때 소금을 한 꼬집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온몸 소름이 돋고 그래 진짜 이렇게 맛있나 소금이? 그렇게 수분과 소금을 섭취해 주시면 다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소금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또 이거 한 편 또 찍어야 되니까 저희 집에서 실제로 먹고 있는 소금은 천연 미네랄 소금 물에 타먹는 거, 그 다음에 히말라야 핑크솔트, 그 다음에 죽염 있고요. 그 다음에 말돈 소금 있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 용도와 가성비 따져서 다음에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 댓글로 저한테 추천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수분과 소금을 충분히 먹어도 단식을 하면
그럼에도 고비가 와요. 저는 16시간, 18시간 공복은 워낙 적응이 많이 돼서 평소에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고비가 없어. 근데 24시간 넘어가고 36시간, 48시간 할 때는 최소 한 3번 정도 고비가 옵니다. 이거는 어떤 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전해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야, 이제 좀 먹어라. 춥겠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그럼 나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돈 없어. 야, 먹을 거 없어. 이거 해줘야 돼. 그럼 이 친구가 야, 뭐라도 먹자 해서 이제 체지방 꺼내 쓰고 낡은 세포 잡아 먹는 거야. 오토파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평화롭게 단식을 하기 위해서 보식도 충분히 할 거고 단식하기 전에 준비를 하지만 그럼에도 고비는 충분히 온다. 이걸 좀 염두하시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자, 4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힘들어. 제 경험상 이거는요. 직장, 육아, 인간관계 크게 이 4가지에서 주요 스트레스가 올 겁니다. 이 4가지 일이 싫다가 아니라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딸린다고 느낄 때 섭식으로 대처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단식하면서. 내가 만약에 처음 단식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약간 이런 마음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세상에 자비를 베푼다. 이런 느낌. 차가 끼려고 하면 좀 껴주고 그때만큼은. 직장 동료가 좀 어리버리해. 그럼 좀 이해해주고. 애들이 막 집에서 막 뛰어. 층간소음. 뭐라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실내화 신겨주고. 그냥 이렇게 좀 내가 그 세상에 자비를 베푼다 생각하시고. 이 기간만큼은 한결 마음이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육아 강도가 높은 주말에는 단식을 하지 않습니다. 해봤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가 그대로 애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일이에요, 평일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48시간 이상 단식을 할 때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 하라고 권장하는데 쌍둥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주말이 오히려 단식하기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뭐랄까 진 빠진다고 하죠. 육아가 힘들고 뭐 어쩌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이 빠지면 그 식욕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금요일부터 단식을 하라는 이유가 주말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레벨이 낮으니까 그렇게 권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처럼 주말이 오히려 빡세신 분들은 주말에 단식하면 장담하는데 아마 폭발할 겁니다. 애들이랑 기분 좋게 이제 주말이니까 어디 놀러 갔다가 빡쳐가지고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내가 진심으로 짜증이 나면 그때부터는 뭐 단식이고 뭐고 그냥 맥주나 한잔 해야지 하면서 먹고 나서 후회하고. 애들도 제대로 못 놀아줘서 짜증, 나도 단식 깨져서 짜증. 도대체 이걸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지? 갑자기 현타. 우리가 평소에도 이 스트레스 관리 중요하지만 특히 단식 중에는 정말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 진짜 모르겠다 하고 먹게 되더라. 그리고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와이프도 단식을 하지만 단식 중에 음식 하다 보면 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냥 감으로 하기 좀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꼭 남편들한테 얘기해서 아빠가 좀 대신 간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내 건강은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니까 우리 와이프가 한다? 그럼 가족이 좀 도와줘야 돼. 가족이 단식 중이라고 한다면 뭘 먹어도 좀 안 보이는 데서 먹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간 3주만큼은 특히 좀 어렵겠지만 술, 설탕, 밀가루 정말 먹지 말아보자. 내 몸에 알코올과 설탕, 밀가루가 없는 상태를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보시면 아마 다음에는 좀 쉬울 거예요. 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활력이 넘쳤고 이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운동은 고강도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분들은 되게 어떤 그런 공복 상태 유지하는 게 되게 이제 숙달되신 분, 저도 해요. 저도 스쿼트하고 턱걸이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초보이신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혈당 증세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저강도로 하시고, 그리고 이거 수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배고프면 스트레스 레벨 올라가면서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때만큼은 정말 스트레스 관리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빛 차단 신경 써주고, 제가 4년 동안 직접 했던 내용을 그 한 편에 담으려다 보니까 다 담기지 못한 것 같은데, 정리하면 자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3주 동안은 시간 제한 섭식 할 건데 8시간 섭식 16시간 공복, 아니면 6시간 섭식 18시간 공복
하루에 2끼를 먹을 건데, 내가 만약에 살을 좀 더 빼고 싶다 하시면 2끼 중에 1끼는 탄수화물 아예 먹지 않고 1끼도 최소화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음식이 들어가지 않을 때 완전 공복을 유지하자. 특히 간식 먹지 말고 커피나 녹차는 괜찮다. 위에 부담이 가지만, 그리고 공복이 길어지면 물이 엄청 땡길 거예요. 특히 소변을 많이 볼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설명했죠. 근데 이때 물만 먹지 말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과 같이 먹으면 엄청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거 제일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육아 스트레스가 일보다 크다, 그럼 주말에 48시간 이상 단식은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근데 나는 반대로 회사만 가면 나 진짜 미치겠어, 스트레스야. 그러면 오히려 육아가 편해. 그럼 주말에 48시간 단식 하셔도 해보세요. 해보세요. 만약에 그러시면 이렇게 2주 정도 하시면 살이 많이 빠지실 겁니다. 한 2, 3kg? 근데 그 대부분 지방과 수분일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 대사가 잘 활성화되는 몸이 된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이에요. 이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기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식을 할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엄청 남아요. 자, 밥 먹는데 거의 우리가 1시간 걸리죠. 소화시킬 때 막 부교감 신경 활성화가 엄청 늘어지잖아. 집중력이 올라가 있는 시간이 많아서 진짜 그 업무 효율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보고, 그리고 내가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48시간 이상을 단식을 했다면 정말 그 단식만큼 중요한 게 보식인데, 추천드리는 거는요, 자, 사골국물, 그 다음에 도가니탕, 첫 끼예요. 그리고 첫 끼는 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 소화기관이 쉬고 있다가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오면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48시간 단식을 하고 소금 좀 넣어서 정말 그 깨끗한 간 안 된 그 사골 국물을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그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사골을 먹는 그런 느낌을 드실 거예요. 와, 사골이 이렇게 맛있어. 내 혀가 그동안 그 속세의 맛에 쪄들어 있었구나. 이걸 느끼실 거예요. 자, 오늘은 24시간 이상 하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 시간 제한 섭식을 잘 적용해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24시간 한번 해볼까? 이런 날이 올 겁니다. 18시간 공복을 유지했는데 생각보다 집중력도 좋고 공복이 잘 되는 날이 있어요. 이때가 무조건 오거든. 그때 한번 해보시면 돼요. 뭐예요?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면서 확신을 가질 때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얻는 현명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